근데 나는 팔뚝에 조금 있는 지방 이런 걸 이용해서 이식을 해주세요. 이러면 지방이 아닌 다른 불순물들이 많이 껴들어가기 때문에 생착률이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지방 이식 생착률을 높이고 결과를 좋게 하고 싶으면 지방이 많이 쌓여있는 부위에서만 뽑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, 성형검 채널 성공입니다. 요즘에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좋아져서 그런지 얼굴 지방 이식에 대한 상담을 많이들 오시는데요. 상담을 오실 때 궁금해 하시는 점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크게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몇 가지를 줄여서 대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이제 많이 걱정을 하시는 건데요. 지방을 넣으면은 볼륨은 생기서 좋은데 떨어지지 않냐?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. 하지만 쉽게 생각해보면 주변에서 같은 나이대인데 좀 얼굴이 퉁퉁한 분이 있을 거고 좀 마르시고 살이 없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느 분들이 더 처져 보이나요? 제가 볼 때는 더 마르고 살이 없는 분들이 피부가 더 떨어져 있고 더 처져 있거든요. 그 이유는 사실은 지방이 있다고 무게가 당연히 무게 때문에 떨어지는 힘이 발생을 하겠지만 지방이 있을 때 그 지방 사이사이로 이런 섬유 조직도 있을 거고 혈관들도 자라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끈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따라서 무게가 증가가 됐겠지만 잡아주는 힘들이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생겨 있기 때문에 실제로 떨어지거나 처지는 현상은 거의 발생을 안 하고 걱정하시는 것만큼 떨어지려면 실제로는 무게가 뭐 500g, 1kg 이런 정도를 넣어야 되는 꼴인데 상식적으로 그런 양을 넣는 게 아니고 많이 패인 분도 넣을 때는 5cc, 10cc 무게로 따지면 5g, 10g 밖에 안 되겠죠? 그래서 그런 무게 때문에 처져 보이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는 이론적으로 사실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결론적으로 잘못 뽑으면 당연히 울퉁퉁해지겠죠? 당연히 이제 그렇게 안 만들기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넓은 부위를 조금 더 피부랑 거리가 있는 부위에서 넓게 지방을 채취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얼굴의 지방 이식량이 어마어마한 게 아니기 때문에 뽑고 난 다음에는 환자분들이 이 채취한 부위에서 어느 정도가 빠져나가는지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입니다. 따라서 폐임 현상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수술이 잘못된 거고요. 그런 느낌도 없을 뿐더러 볼륨의 감소도 잘 못 느끼게 할 정도까지만 하는 게 지방 이식을 위한 채취 방법입니다.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방 이식을 하기 위해서 지방을 채취할 때 다른 부위의 지방들을 아주 조그만 구멍이 뚫린 캐뉼라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흡입을 할 텐데 이때 이제 지방 알갱이만 딸려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 혈액도 조금 딸려올 거고 지방 주변에 껴있는 액체로 된 기름 성분도 딸려오게 됩니다. 따라서 이걸 통째로 이식을 하면은 뭉침 현상이나 유분도 더 많이 발생할 텐데 이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고 지방 알갱이만 주입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아무리 원심 분리를 한다 그래도 이런 기름기들이 좀 딸려갈 수가 있는 거고요. 이런 것들이 좀 피부가 예민하고 좀 트러블이 좀 심한 분들은 수술 직후에 이런 유분기들이 좀 올라와서 트러블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경우는 굉장히 소수가 될 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도 한번 유분이 올라와서 트러블이 일어나고 그게 끝나면 다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니까 일어난다 해도 굉장히 단기적이고 조금 드문 경우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원하시는 부위에서 빼도 해도 괜찮고요. 근데 다만 지방이 좀 많아야 된다는 게 한정된 부위일 거고 왜냐하면 남자분들이라면 앞쪽에 뱃살, 여자분들이라 그러면 허벅지 안쪽에서 뽑는 게 일반적인데 왜 여기서 뽑냐면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하고 지방이 쌓여있는 위치들이 좀 다릅니다. 아무리 마른 분들도 허벅지 안쪽에는 지방층들이 꽤 두껍게 쌓여 있어요. 여기 지방층이 두껍게 쌓여 있는 데서 저희가 지방을 긁어내서 뽑아야 다른 불순물 이런 것들이 안 딸려오고 지방만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방이 농축된 부위에서 뽑는 것이 나중에 지방 이식을 했을 때도 결과도 더 좋고 생착률이 훨씬 좋습니다. 근데 나는 팔뚝에 조금 있는 지방 이런 걸 이용해서 이식을 해주세요. 이러면 지방이 아닌 다른 불순물들이 많이 껴들어가기 때문에 생착률이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지방 이식 생착률을 높이고 결과를 좋게 하고 싶으면 지방이 많이 쌓여있는 부위에서만 뽑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. 보형물을 넣었다든지 필러를 넣었다
이럴 경우에도 지방이식을 할 수는 있습니다. 고형물을 넣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뼈막 안쪽으로 넣었을 거기 때문에 뼈막 위쪽으로 근육 위아래로만 안전하게 이제 주입을 하면 좋을 거고요. 필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러가 있을 때 지방이식을 한다고 문제될 거는 전혀 없습니다. 다만 고려를 해야 될 건 녹아서 없어지는 필러를 맞았다 그러면 그 필러가 들어있던 부위의 볼륨은 시간이 지나면 빠질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지방이식을 해야겠죠. 뭐 일부를 더 넣는다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을 지방이식하고 나중에 필러가 빠진다 그러면 그 부위를 다시 채울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좀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. 이게 예전에는 2번 뽑는 게 너무 불편하고 번거로우니까 1차 때 지방을 충분히 뽑아서 아주 급속으로 얼렸다가 다시 2차 때 녹여서 다시 주입을 하곤 했는데 이게 이제 지나고 보니까 팽창률이라는 게 훨씬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를 많이들 경험했습니다. 그래서 따라서 최근에는 냉동 보관해서 지방을 이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고 2차를 하건 3차를 하건 할 때마다 부은 지방을 새로 뽑아서 이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지방이식에 대한 궁금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이 외에도 궁금하신 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 그러면 이 영상 보시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성형공감 채널 성공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